안녕하세요. 21의 생각 황혜랑입니다. 여러분은 기레기가 혹시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나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고 하는데요. 세월호 참사 사건 이후에 기레기가 기자들 일반을 뜻하는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기자는 곧 공공의 적으로 치부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언론에 불고 있는 후폭풍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KBS에서는 보도국장이 사퇴한 데 이어서 청와대 꼭두각시 노릇을 했다라는 사장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면서 사장 퇴진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월호와 관련한 부정확한 보도를 반성하는 기자와 그리고 언론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겨레 21의 표지 제목은 기레기들입니다. 기레기를 위한 변명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언론이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겨레 21이 스스로 독자들에게 띄우는 자기 반성문이기도 합니다. 한겨레 21 사회팀 정은주 기자와 함께 표지 이야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뜨거운 곳이 KBS가 아닌가 싶은데요. 유가족들이 제일 먼저 달려간 곳도 KBS였고, 그러면서 김시곤 보도국장 사퇴, 그리고 청와대 개입설까지 폭로되면서 좀 KBS 내부에서 길환영 사장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KBS 내부적으로 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정리부터 좀 해주실까요? 처음 시작을 이제 살펴보면은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세월호 사고는 300명이 한꺼번에 죽어서 많아 보이지만 연간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리 많은 것이 아니다. 네. 상당히 유가족들한테는 굉장히 상처로 남을 만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게 KBS 노조를 통해서 알려졌고, 이제 그 이야기에 유가족들이 굉장히 이제 흥분을 한 상태였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무마하기 위해서 KBS 임직원들이 안산에 있는 정부 합동 분향소를 찾아갔는데, 이제 유가족들이 요구한 것은 김시곤 전, 그러니까 당시 보도국장이셨죠. 와서 사과해라 였는데, 와서 사과하겠다라는 약속을 그 자리에서 하면서 한 3-4시간을 계속 오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에 기다리라는 말에 사실은 유가족들이 굉장히 예민하시잖아요. 여기까지 올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가겠다. 그래서 이제 아빠들이 아이들의 영정을 직접 눈물로 떼어내서 KBS로 진격을 하게 된 거죠. 그날 밤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사건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차량을 한 5대 정도 대절을 해서 움직였고요. 2차로 한 2대 정도가 더 움직였다고 하고요. KBS도 당황한 상태였죠. 근데 이쪽에서 원하는 것은 김시곤 당시 국장의 사과와 길환영 사장 면담이었는데, 두 가지 다 그날 밤에 KBS가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가족들 입장에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KBS에서 더 들을 얘기가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청와대에게 요구하겠다 하고 다시 청와대로 이제 발길을 옮기게 됐죠. 거기까지는 사실은 이제 충분히 언론사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후 3시쯤에 돼서 갑자기 길환영 사장이 와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에는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유가족이 사과를 하고, 만약에 김시곤 국장이 사퇴를 하면 자기들 사퇴를 받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가족들이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 24시간, 왜 이 갑자기 몇 시간 만에, 12시간도 안 되는,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왜 입장이 바뀌었냐를 따져보니까 그것이 이제 청와대의 개입설까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김시곤 국장이 자기가 보직 사퇴를 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네, 제가 그날 그 자리에 청와대 앞에 있었는데, 초반에는 분명히 청와대 쪽에서는 KBS 이제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개입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이제 유가족 대책위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그 몇 시간 만에 길환영 사장을 청와대로 불러들여서 다시 길환영 사장이 유가족들 앞에 나와서 사죄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 일단 그 과정에서 유가족들은 마음의 진정이 됐지만, 사실 그것이 청와대와 KBS의 밀월 관계를 오히려 이렇게 드러내고, 그것이 KBS 현재 기자들과 그 이후로 기자들이 이제 이 사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를 했고, 그래서 각 부장들이 다 보직 사퇴를 하면서 이제 사장의 사임을 이제 요구하게 되잖아요. 거기까지 이게 더 확장되게 된 오히려 기폭제가 됐죠. 그 김시곤 보도국장이 폭로한 내용들을 보면 길 사장이 굉장히 세세한 내용까지, 예를 들어서 큐시트를 받아서 그 안철수에 관한 내용을 빼라든지 제목에서, 그다음에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행사 기사를 더 앞으로
끌어오라고 한다든지 아주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하죠. 사실은 언론사에서 일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사실 그렇게 사실은 사기업인 사장도 보도국장에게 그런 지시를 한다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공영방송이 사장이 보도국장에게 그런 지시를 했다는 것, 특히 청와대와 관련한 그런 지시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 이명박 정부 이후에 공영방송이 사실 공영성을 좀 상실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은 계속 있었고 내부적 기자들의 요구도 지금 이제 좀 KBS 같은 경우에 특히 분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KBS 내부의 비판의 주요 지점들은 어떤 거고 앞으로 좀 전개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미 김주곤 전 국장의 폭로로 KBS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땅에 떨어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계사장이 존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KBS는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진실이든 진실이지 않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기사장의 이제 퇴임 사퇴여야 한다가 이제 KBS 내부에 이제 연관된 목소리고요. 그게 이제 이루어진 후에 다시 KBS 공영성을 이게 회복하는 이제 그런 나머지의 여정들이 필요하겠죠. 사실 이번 그 세월호 참사 이후의 언론 보도 과정에서 KBS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유가족을 비롯한 뭐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로부터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좀 많은 분들 만나면서 왜 그렇게 도대체 기레기라고 부르고 기자들을 싫어하는지 그걸 한 4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 보셨던데 좀 자세한 내용이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실까요? 사실은 굉장히 쓰기 어렵고 또 쓰기 힘들고 그리고 잘 못 쓸 수밖에 없는 기사여서 고민이 됐는데 그래도 안 쓸 수 없어서 네. 쓴 거고요. 뭐 굉장히 어쩌면 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만 그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들어갔다는 걸로 좀 의미를 두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너무나 많은 오보가 초창기서부터 계속해서 양상이 됐다. 그리고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발표를 비판 없이 수용하는 현재 언론의 어떤 취재 간행의 문제가 이제 드러난 그렇죠. 것이다. 정부가 뭐 예를 들어서 잠수부 600명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현재 투입되는 사람이 얼마고 뭐 이런 걸 따지지 기자들이 않고 예, 현장에 가지 않고 네. 그러니까 바다라는 좀 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배를 타고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가지 않고 그 정부 발표를 계속 따라했고 사실은 그리고 그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하루 이틀 구조라는 거에. 그러니까 그 순간에 유가족들한테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렸고요. 더 중요하게 국민에게 신뢰를 잃은 것은 전원구조 오보죠. 그건 이제 MBC 이 기자회에서 발표도 했지만 현장에 있는 기자가 아니다. 네. 160명 정도라고 여기 경찰서장이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데스크를 거쳐서 보도가 될 때에는 묵살이 된 게 드러났거든요. 목포 MBC. 예, 목포 MBC에서 보도를 이제 그렇게 취재를 해서 보고를 했던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정부 발표를 더 현장의 기자보다 눈을 본 현장의 기자보다 더 신뢰를 했던 거죠. MBC 내부적으로. 굉장히 이제 언론사가 기본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의지하면서 취재하는지를 보여주고 그것이 결국 국민과 유가족에게 모두 다 신뢰를 잃게 된 결론이 됐죠.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당사자인 데스크들 뿐만 아니라 기자들이 했던 막말, 아까 얘기했던 김주곤 전 국장의 막말 아까 소개해드렸고 MBC에서도 이 세월호 사건을 다 이렇게 총괄한 전국부장이 또 비슷한 뭐 조문할 필요 없다. 뭐 약간의 상소리를 겸해서 그게 이제 알려졌죠.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런 막말이 알려졌다면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무리를 일으켰으니까 사과를 할 수 있는데요. 절대 사과를 하지 않죠. 사실은 김주곤 전 국장도 본인이 그 막말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이 아니고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그런 취지가 아니었고 다만 내가 독립성을 훼손하는데 일조한 부분이 있어서 사퇴하는 거였거든요. MBC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도 사과가 없고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자기가 오보를 내고 혹은 막말을 하더라도 사과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이제 신뢰를 가장 떨어뜨리는. 기자들도 어떻게 보면 스스로 기득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자한테는 사과하지 않고 청와대라든지 권력층의 요구에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그런 민낯이 보여진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기자의 역할이라는 게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당연히 신뢰를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들은 오히려 조금 더 태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기자들이 여기는 그러니까 비극의 현장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하나의 일터로
로 대하는 모습인 거죠. 지금은 사실은 기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블로거들도 있고 또 트위터도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도라는 게 그렇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대부분 분들이 아시거든요. 근데 기자들이 그 현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나 무감각하고 그 보도를 한다는 것, 그 미명 아래 한 사람의 고통을 너무나 객관화하고 혹은 또 되게 무차별적으로 다가가고 하는 모습에 굉장히 현장에서는 무분별한 그런 기자들의 욕심에 굉장히 많이 이제 실망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정치인이나 뭐 정부한테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비판을 하지만 사실 기자들도 업무로 계속 유가족들을 만나다 보니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공감보다는 단독 기사 그리고 멘트 하나라도 더 따는 것에 기계적으로 좀 접근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번째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이유는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사실은 뭐 비판의 핵심이 정부여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BS나 MBC에서 어쨌든 간에 내부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그 권력의 문제, 그러니까 해경이랄지 아니면 청와대의 문제랄지를 거론하지 않고, 그리고 구조의 문제랄지 이런 것도 거론하지 않고 오히려 선장이나 아니면 청해진 해운이나 이런 개인의 문제로 일탈로 몰아가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짚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 있는 자는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힘이 덜한 자의 마녀사냥식으로 몰이식의 보도를 한 거죠. 그것을 이제 현장에 있는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진실 보도라고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기자들에 대한 지적의 경우에 기자들 스스로도 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중앙일보 같은 언론사는 세월호의 부정확한 보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런 기사를 실기도 했고, 뭐 MBC나 KBS나 자체적으로 기자들 성명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 기자들 내부의 자성의 움직임은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워낙 높고 또 기레기라고 해서 기자 쓰레기라는 말이 아주 보편화돼서 쓰고 있고 또 뭐 이상호 기자 같은 경우에는 뭐 너가 기자야 개새끼야 이런 말도 했고 하면서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 언론사이라는 모든 기자들에게 공감이 되고 공유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이제 반성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한겨레도 내부적으로 저희 내부편을 하잖아요. 그런 식의 내부편이 있는 곳도 많고, 그것을 이제 외부로 이제 이렇게 표명하는 것도 있게 된 거고요. 이제 중앙일보 굉장히 대표적인데 아주 이례적이죠. 이면 전체를 다 털어서 본인들이 한 보도 중에서 불명확했거나 부적절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조목조목 자성을 했고요. MBC하고 KBS 같은 경우에는 그 보도가 왜 오보가 나왔는지를 이렇게 스스로가 밝히고 반성하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가장 크게는 이제 KBS 같은 경우에는 공영방송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 사장의 퇴임,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그래서 기자사회가 희망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입장이. 그러니까 제가 몇 분의 전문가들을 만나 뵀더니 너무 이런 적이 많다. 하지만 항상 똑같았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에게 갖고 있는 불신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지적들을 해서 이것이 정말 어떤 기자사회에 대한 어떤 언론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첫걸음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반복되는 일상이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의 대형 참사들이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전 불감증이라든지 시스템이 바뀌지 않은 것과 결국 언론도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사실 비판에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 해주셨지만 한겨레 20일 자체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스스로 많이 반성해야 될 대목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독자편집위원회, 기존에 이제 일반 독자들 중심으로 꾸려져 있는 그 독자편집위원회에서 그 여태까지 한겨레 21이 다뤘던 한 4번가량의 4주 동안 걸쳐서 다뤘던 세월호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셨던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뼈아픈 대목도 많았던 것 같아요. 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세월호 사건을 이제 같이 가장 많이 쓴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픈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지적은 현장의 목소리가 부족하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가족의 목소리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가 첫 번째 지적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당시에 사고가 나서 해경이 이제 제일 먼저 그 현장에 출동하고 그 이후로 2박 3일 가장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생존의 가능성이 있는 그 시간에 해경이 얼마나 무슨 짓을 했는지, 그 부적절했던 어떤 행위 이런 것에 대한 추적 보도, 그 심층 보도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해경이 잘못 혹은 정부의 잘못에 대해 적절히 지적하지 못하였다.
라는 지적이 두 번째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현장 르포를 여러 번 썼는데 그 르포들이 좀 감상적이지 않았느냐, 조금 더 거리두기를 하는 게 오히려 독자 입장에서는 더 다가오지 않았을까,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세월호 사건을 계속해서 쓸 텐데 그 쓸 때 이런 독자분들의 지적을 충분히 마음으로 공감하고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해 주셨던 이런 내용들, 그럼 앞으로 도대체 기자 혹은 언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아마 요즘 기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 언론학자나 시민단체 그리고 또 언론계 내부에서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들이 훨씬 많고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많아서 오히려 그게 더 슬프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자성해서 목소리를 내더라도 그것이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기사로 승부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신뢰받지 못했지만 또 JTBC처럼 굉장히 갑자기 신뢰받게 된 언론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사람들은 언론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을 기다리고 있다는 어떤 반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언론이 혹은 기자 사회가 또 나 스스로가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일은 제대로 된 보도를 단 한 줄이라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변화된 한겨레 21의 모습, 그리고 한겨레 21 기자들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4 지방선거가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야당의 우세가 뚜렷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과연 마냥 웃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정부의 무능에 분노하는 유권자들은 마찬가지로 야당의 무능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론에 기댄 야당 지지율의 허구를 짚어봤습니다. 마음속에 노란 리본을 단 사람들의 입에서 사람, 생명, 공공성 등 그동안 진보 정치가 해왔던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진보 정치의 힘은 미약하기만 합니다. 미국의 한 정치학자는 투표 불참자 수를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억압된 크기를 보여준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의 대안은 어디에, 투표를 해야 할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20일의 생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황혜랑이었습니다.